안녕하세요. 어랑 김조입니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여행아카데미 여행작가교실에서 스마트폰, 핸드폰, 휴대폰 사진 잘 찍는 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휴대폰 시대, 디지털 사진으로 놀고 즐기는 재미있는 사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여행사진작가협회 여행작가교실에서는 사진과 에세이를 동시에 배우는 포토 에세이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잘 찍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자고 나면 수만 장의 사진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 뭔가 남다른 사진으로 남게 된다면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에 걸맞는 사진 실력, 사진 촬영 실력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기본을 한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행을 다닙니다. 몇 가지 기술을 배우고 관련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하여 사진도 잘 찍고 영상도 잘 찍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공부하기 전에 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파악하자.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줌부터 명암, 채도, 화이트 밸런스, 조절과 접사, 파노라마, 역광 등 여러가지 촬영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에 따라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사진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본 중에 기본, 흔들리면 꽝. 요즘 카메라들은 손떨림 방지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괜찮지만 핸드폰 카메라는 작은 손떨림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사진을 찍는 요령은 팔꿈치를 허리 등 고정시킬 수 있는 곳에 대고 셔터를 누른 후 바로 떼지 마시고 촬영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안정된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눈으로 빛을 보고 촬영 장소를 선정하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촬영하는 위치입니다. 내 눈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빛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보는 겁니다. DSLR 카메라나 미러리스 카메라보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렌즈도 작고 이미지 센서도 작습니다. 같은 화면을 촬영해서 확인해 보면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이 생기는 화질 저하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려면 위치 선정을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 줌 기능을 할 경우 노이즈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 카메라 렌즈 청결한지를 확인하라. 신형 핸드폰을 구입하고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사진도 잘 나오고 엄청나게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의 질이 안 좋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렌즈에 생기는 스크래치입니다. 먼지가 가득 묻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면 잔상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렌즈 부분을 있는 그대로 찍게 되면 당연히 화질이 안 좋겠죠. 안에 묻어 있는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해주고 촬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경 닦는 천으로 닦아만 주어도 렌즈가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수직 수평 안내서를 활용하고 3분할 원칙을 지켜라. 수직 수평 안내서를 사용해 촬영을 해봅시다. 일명 3분할법이라고 하는데 화면을 3등분으로 하는 가이드라인 선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에 모두 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찍더라도 구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 배웠던 대로 황금 분할, 삼각형 구도 등을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직선을 잘 맞춰서 찍으면 안정감이 있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고 안정된 느낌을 주어 풍경 사진에 많이 사용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배경을 단조롭게 함으로써 피사체를 좀 더 부각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렵겠습니다만 찍을 때 바로 감이 오는 것이 사진 구도이기도 합니다. 항상 정해진 구도는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피사체를 화면에 가득 채워라. 일명 들이대. 피사체에 조금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능한 피사체에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는 이유는 멀리서 대충 찍으면서 사진 속에 무엇을 보여줄까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내가 뭐를 촬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넓게 촬영을 하면서 핵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사체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면 내가 이 사진에 뭔가를 보여주려는 게 표현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손가락으로 원하는 부위를 터치하여 찍어보자.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수동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 수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춰지길 원하는 곳에 터치하게 되면 사각형 표시가 생기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부위에 초점을 맞춰 촬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촬영하고 나서 흔들린 사진처럼 보일 때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노출계를 활용하자. 비록 자동 카메라이지만 모든 휴대폰 카메라에도 사진의 밝기, 노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실 때 터치한 후 노출계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옮겨주어 밝기 조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노출로 사진 촬영하게 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토로 그냥 우리가 찍으면 노출이 수시로 바뀌어 어느 정도 잘 맞춰도 내가 원하는 노출 값을 맞추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수동 노출을 꼭 사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주변 정리를 하라. 무대와 배우. 우리는 사진 촬영할 때 배경을 먼저 정합니다. 바로 무대이죠. 야외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 눈에 거슬리는 피사체를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의 전봇대나 전깃줄 이런 것들은 사진의 몰입도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발줌을 이용해서 한 걸음 앞으로 또는 한 걸음 뒤로 걸으면서 사진 촬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풍경을 만나면 흥분해서 또는 긴장해서 어디를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누구나 처음 겪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진 찍기 전에 심호흡 한번 하고 천천히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고 그 풍경을 내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고 그러한 후에 렌즈를 열고 그 그림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고 나서 한 장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여러 장을 찍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활용하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9가지 방법을 잘 지켜서 촬영한 결과물을 사진 보정 어플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어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휴대폰에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갤러리에서도 필터 효과를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어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 잘 찍는 방법 10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